최근 관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90%는 이제 바다 위에서 오가는 해상 운송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 해상 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문구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지난 머니줌 시간에 엄경화 연구원 증권사 연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세계에 10만 척의 배가 있다. 그중에 6만 척이 화물선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물선으로 이동되는 물량이 거의 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전 세계에서 무역으로 움직이는 물동량의 대부분이 다 화물선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항공기에 움직이는 거의 소수고 육로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같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는 99.7%가 해상 물동량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잘 지켜야 된다, 뭐 해상 교통료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지구 온난화, 탄소가스 배출 방지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선박 이런 걸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화물선 중에서도 유조선이나 LNG 선박, 쇄빙선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극해가 이제 녹아가면서 거기 이제 그쪽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 컨테이너에서는 한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전체 화물선 중에. 그 중에서 컨테이너에서는 팬데믹 때 많이 주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그거는 과잉인데 나머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역시나 뭐 지금 세계 물류가 잘 되게 하는 것 중에 이제 해상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해군력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이게 주변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하고 봤을 때 어떤 식의 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해군력은 이제 통상 그 민간 연구기관 미국의 GFP라는 데서 발표한 6위, 7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건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해군력 건설할 때 북한하고 주로 이렇게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 건설해 왔어요. 근데 그게 한 7, 80년 되면서 다 우리가 극복해서 지금은 성능 면에서 톤수 면에서 우리가 압도합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은 작은 배들, 천안함 수준 1200톤, 1500톤짜리가 있다가 최근에 북한에서 그거를 우리도 이제 큰 대항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최연함 5000톤을 이제 진수하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북한 압도했고 그래서 남북한 해군은 그렇게 경쟁해 왔는데 중국은 미국하고 경쟁했어요. 해군력 비교할 때 총 톤수로 순위 매기는 거 있고 총 척수로 순위 매기는 거 있는데 총 척수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전쟁이라면 큰 배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척수가 많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경쟁하고 있고 일본은 또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하겠다. 미국의 도움 없이. 그런 차원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가장 특징적인 이제 항공모함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중국은 또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고 현대제에서 총알아갈 수 있는 게 항공모함하고 이제 핵잠수함인데 우리는 그게는 없죠.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우리는 회사가 능력은 있나요?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작전 계획이 한미연합 작전을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전쟁 나면 초기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군 공군력은 많이 안 키웠는데 이제는 우리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그동안 많이 지탱해주고 도와줬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미국 떠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국제사회가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도 자주 국방도 하고 이제 좋은 배 만들어서 우리도 팔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하죠. 중국에서 해저 케이블을 끊고 다닌다. 이런 이제 이게 루머인가요? 진짠가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뭐 케이블 전쟁, 해저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원래 1차 대전부터 있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섬나라잖아요. 다 케이블로 육지역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비밀리에 가서 끊고 독일은 그것도 대응하고 이런 케이블전이 이루어졌고 2차 대전 때 그다음에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전 때도 케이블 끊어가지고 하고 그다음 미소 냉전 시절에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오츠크에 가가지고 러시아의 케이블을 도청했어요.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 그게. 그걸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파로 할 때는 암호화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케이블로 할 때는 그냥 말로 하기 때문에 엄청 그 좋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중국이 원래 이제 애매모호한 작전을 하잖아요. 흑색 뭐 회색지대 작전 하잖아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중간적 전쟁도 아니고 뭐 그냥 평시도 아니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은큼 떠는 작전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상선에다 닷을 끌고 다니면서 해적해버리는데 일부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지구상의 인터넷의 90% 최소 90% 이상이 이 해적 케이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으면 마비가 되죠. 특히 주식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영국이나 이제 독일 이런 데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끊는 걸 감시하는 배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을 통해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을 통해서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걸 대비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어느 날 먹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전쟁이 될 수 있다. 특히 뭐 머니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데 네. 이 주식 거래 이거 절단하면 완전 난리 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인도, 파키스탄도 사실은 지금 핵이 화두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북한도 핵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운영 인식을- 중은 아니고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10년경부터 예.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만들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 기술적인 문제, 국제 제재 문제 진도가 안 나갔었어요. 근데 네. 북러 조약 맺었잖아요, 작년에. 그 이후로부터는 군사 동맹, 뭐 외교 동맹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잠수함 건조 공장에 가서 현지 지도하고 하는 것들은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진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핵무기는 핵으로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네네. 이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급은 아니지만 군함의 추진체로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추적 감시해야 된다. 이게 논리가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잠수함 만들면 우리도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비등하고 있죠. 보통 그런 거는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도 90%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핵 잠수함을 만들 때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농축도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 그 원광석에서 그게 한 5%나 7.5% 써요. 프랑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농축들은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핵무기 안 만드는데 왜 우리를 시비하냐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라도 우라늄을 그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IAEA 보고가 됐어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IAEA, NPT, 그다음에 NSG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통제를 하고 있던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IAEA 보고하고 IAEA 보고하면은 IAEA 와 군함에 사용하는구나 몇 %로 그래가지고 확실히 인정이 되면은 나 사찰은 면해줄게 이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미국에도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온 우라늄이나 군사적 기술을 잠수함에 사용한다. 그럼 군사적이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프랑스에서 38% 우라늄을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32%, 영국 25%, 중국에서 5%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미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자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자로 기술도 자립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특히 북한이 2016년도에 8월 24일 날 SLBM을 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핵잠수함에 집어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우리한테 다 위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겠다. 일단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거든. 네. 육지에는 항상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공동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협상을 하면은 그건 뭐 미국에서 크게 삽박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라는 나라를 비핵화를 막 견인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라늄을 가지고 또 뭘 만든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부시해 왔어요. 그런 얘기를. 뭐 핵물질 얘기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 그러는데 이제는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핵잠수함 만든다고 선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경제력도 우리가 북한보다 명목상 GDP도 100배 이상이라고 하고 군사비도 20배 이상 쓰는데 왜 우리가 질질 끌려가냐. 핵을 머리에 이고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확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만들면
우리나라 어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핵잠수함 만들면 잠수함의 꽃은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우리 디젤 잠수함의 최고 수준을 이미 만들어서 캐나다나 폴란드나 뭐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 지금 살려고 해요. 특히 최근에서는 페루도에 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잠수함 만드는데 거기에 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핵추진 잠수함 만들면 원자로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구나. 그럼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박에 그 원자로를 집어넣으면 우리 극지방 가는 탐사선이나 쇄빙선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쇄빙선에 거의 다 원자로 추진해요. 그러면 연료 보급 없이 막 무제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그게 확대될 수 있고, LNG 선박도 요새는 그 원자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 파급 효과도 좋고, 특히 이제 잠수함,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부품이 수만 개예요. 그다음에 그 여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부품이 수만 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산업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들 예, 대부분 방산업체 뭐 잠수함에 들어가는 장비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은 디젤 잠수함 만들면서 다 한 100여 개 참여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로를 집어넣는 업체가 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기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하나하나 부품, 구성품, 장비까지 이렇게 되면은 잠수함 산업 생태계가 또 유지될 수 있죠. 그럼 잠수함도 만들고 전투함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 더 커질 수 그렇죠. 있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방위산업이라는 건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거 가지고 지금 투자해서 R&D를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미국같이 방위산업 수출을 해서 돈을 돌려주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